김두관 당대표 후보도 더민주혁신회의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명파리까지다라고 얘기하진 않았습니다만 이재명 홍위병이 됐다라고 세게 비판했어요. 들어보시죠. 지키면 죽는다는 검은 그림자가 일상처럼 당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소수강경 개혁 딸의 목소리가 당을 장악하게 있기 때문입니다. 더민주 전국 혁신회의가 이재명 후보의 홍위병이 되어 위세를 부리며 줄을 세우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1인 1극의 이재명 민주당은 정권 탈환과 제4기 민주정부 출범을 위해 극복해야 할 가장 큰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한 관계자는 기자와 인터뷰에서 정봉주, 김두관 이 두 당대표 최고위원 후보의 저격 발언이 향후 전대 이후에 갈등을 예고할 수 있다라며 정봉주, 김두관의 난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재명, 홍위병 혁신의 해체, 명파리물이 뿌리 뽑을 것이다. 당 관계자 두 후보가 주장한 내용 전대 이후에도 적지 않은 갈등을 예고한 것이다 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명파리, 정봉주 후보가 최고위원 안에 들어가리라고 보십니까? 이양수 의원님. 만약에 들어간다면 지금 추세대로라면 1위, 2위였는데 어제 발언으로 영향이 꽤 있을 수도 있다라는 법률위 부위원장 조기현 부위원장님 관측도 있었잖아요. 만약에 들어간다면 어떤 식으로 명파리를 뿌리 뽑겠다. 그게 가능할까?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저는 최고위원회는 꼭 뽑힐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5위 안에 들어간다. 네. 왜냐하면 사실 가만히만 있었으면은 지금 제가 보기에는 수석 최고위원이 되는 거는 원래 그 분위기가 이렇게 형성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그 대표가 개입을 하면서 지금 2위로 밀려났잖아요. 네. 지금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격과 그 명파리들에 대한 공격을 통해서 조금 더 단계가 좀 떨어질 수도 있을 거라고 좀 봅니다. 그런데 민주당 내에는 제가 보기에는 친명 계열뿐만 아니라 민주당에 이제 당원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분 중에는 친명뿐만 아니라 좀 다양한 목소리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목소리, 또 친노 친문 계열의 지지자들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분들의 지지자로 꼭 포함은 될 것 같고 김광삼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등수에 상관없이 자력으로 들어가기만 하더라도 다른 최고위원들과 차별화가 생기거든요. 다른 최고위원들은 지금 사실 민망할 정도로 지금 명파리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이재명 대표 칭송만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득표에 도움되니까 그렇게 하는데 정봉주 후보는 지금 전략이 달라요. 그래서 들어가기만 해도 자력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명파리 하지 않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목소리가 충분히 세게 나올 거다. 그리고 본인이 그 최고위원회에서 역할을 할 거다. 그게 사실 민주당에 이렇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정봉주 의원이 그렇다고 해서 굉장히 건전한 가치관을 가지고 그동안 정치를 또 아주 그냥 모범적으로 잘했던 분이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해서 특히 그 발목질에 밟은 분들한테는 목발을 경품으로 주자 이런 망언까지 해서 국회의원 공천에서 배제된 그런 인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최고위원회에 들어가는 게 과연 민주당의 그 품격에 맞느냐 하는 것은 좀 저는 아니라고 보긴 합니다만 그런데 너무 이재명 일극 체제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친송만 하고 찬양만 일색이다 보니까 민주당 분위기가 밖에서 보기에는 되게 좀 후져 보이는데 좀 전근대적으로 보였는데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좀 권장할 만한 거죠. 그래서 들어갈 거고 들어가면은 독자적인 목소리를 낼 거고 근데 그것이 민주당의 발전에 굉장히 도움될 것이냐 아니면은 좀 진흙탕 흙탕물을 만들 것이냐 하는 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궁금한 게 이 명파리 하지 마라라고 정봉주 후보가 지금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당내 경선에서 이재명 대표가 개입한 건 아니냐라는 불만 사항을 토로했다는 전언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불과 시간을 조금만 뒤로 돌려보면 총선 때 강북을 비명 박용진 의원의 지역이었던 강북을에서 정봉주 후보가 박용진 현역 의원을 밀어내고 경선을 확정짓지 않습니까? 그때 사실은 많은 기자들이 썼던 구도는 친명 정봉주가 비명 현역 박용진을 밀어냈다. 비명 행사의 시작점이 거기서부터잖아요. 그때는 친명이었는데
그때는 강한 친명이었는데 정봉주 후보가 이제는 명파리를 비판하고 있는데요. 이거 어찌된 일입니까? 어디로 분류해야 되죠? 어떻게 보면 김민석 후보보다는 정봉주 후보가 이재명 전 대표와 더 가깝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예.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또 어떻게 따져보면 김민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난 대선에서는 정세균 후보 쪽에서 이제 또 경선에 참여했던 선거운동 지원을 했던 그런 입장인데 나중에는 또 뭐 어찌됐거나 우리 당의 후보는 이재명 후보였기 때문에 다 또 소위 영광로 선대위에서 함께 했던 건 또 맞죠. 그래서 왜냐하면 정봉주 후보가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렇죠. 이대명의 시대를 앞당기겠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며칠 상관으로 이게 천당과 지옥을 오고 가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는데 네. 그래서 그 입장이라는 게 근데 여전히 저는 굉장히 가까운 그 사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말 한마디 또 전언 이런 것들이 이 판을 굉장히 뒤흔들고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이 한편 들고요. 그리고 이제 그 총선 때 또 그런 후보로서의 어떤 부적절성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밀려나긴 했는데 또 이제 그 자체가 당의 최고위원 후보로 나서는 거에 뭐 문제 결격 사유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당원들의 이제 판단을 얻어보려고 했던 건데 초반에 사실 굉장히 많은 지지를 얻었던 거는 다른 최고위원 후보자들과 약간의 차별화가 있었어요. 다른 후보들이 뭐 이재명 전 대표와 함께 뭐 지키고 뭐 이런 얘기할 때 정봉주 후보는 윤석열 탄핵 이 얘기를 들고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당원들이 굉장히 속 시원하다 이러면서 굉장한 지지를 보내줬던 바가 있었는데 불과 이제 며칠 뒤부터 굉장히 분위기가 바뀌어가고 있고 또 저는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본인이 좀 자충수를 둔 측면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자회견을 통해서 뭔가 만회하려는 그런 시도를 했는데 오히려 더 자기가 늪으로 빠져버리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그 며칠 상관으로 지난주만 해도 5등이 누구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뭐 이현주 후보냐 한준호 후보냐 이랬었는데 지금은 또 5등 다툼을 다른 두 후보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자리에 오히려 정봉주 후보가 들어가는 거 아니야? 또 이런 생각도 들기 때문에 이제 며칠 안 남았거든요. 이번 주 일요일인데 며칠 놔두고 굉장히 지금 이 후보들마다 부침이 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특히 최고위원 후보들이 가슴 많이 졸이고 있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